안녕하세요. 산호라면 채널 진행자 정수미입니다. 오늘은 경도인 지장애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꼭 도움이 되실 내용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아프고 나서 챙기는 것보다 조금 달라졌다는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자주 느끼게 됩니다. 특히 기억력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이고 나이 들면 원래 좀 깜빡하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 이름이 바로 안 떠오를 수도 있고 안경을 어디 뒀는지 잠깐 헷갈릴 수도 있고 방에 들어왔다가 내가 뭘 하러 왔더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깜빡함이 조금씩 방향을 바꿀 때입니다. 예전에는 생각하다 보면 금방 떠올랐는데 요즘은 아예 기억의 빈칸이 늘어나는 느낌이 든다거나 방금 들은 이야기를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묻는다거나 분명히 설명을 들었는데 핵심이 머리에 남지 않는다거나 약속 날짜, 약 먹는 시간, 가스불 확인 같은 생활 속 관리가 전보다 허술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놓칩니다. 치매가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바로 2단계 경도인 지장애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올라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에 발표한 2023년 치매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경도인 지장애 유병률은 28.42%였습니다. 치매 유병률 9.25%보다 훨씬 넓은 범위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경도인 지장애 진단자가 약 298만 명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드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가족 안에서도 충분히 마주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질병관리청은 경도인 지장애를 기억력이나 집중력 같은 인지 기능이 약간 저하되어 있지만 일상생활은 대부분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태로 설명합니다. 서울대병원도 객관적인 검사에서 인지 저하가 확인되지만 아직 치매는 아닌 단계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의 핵심은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치매가 아니더라도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이 중간 단계를 제대로 이해해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어르신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경도인 지장애는 치매와 같은 말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별것 아닌 깜빡함으로 만만하게 볼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는 생활이 아직 유지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상도 아니고 치매도 아닌 그 사이 구간이어서 가족들도 헷갈려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제 손주가 왔다 갔다는 건 기억하시는데 정작 손주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잘 떠오르지 않는다거나 냉장고에 넣어둔 반찬을 또 사오신다거나 같은 드라마 내용을 처음 보는 것처럼 다시 물으신다거나 며칠 전에 나눴던 대화를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또 어떤 분은 말하고 싶은 단어가 바로 생각나지 않아 그거 있잖아 그거라고 넘기는 일이 잦아집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있어도 가볍게 넘어갔는데 점점 횟수가 늘어나고 가족이 보기에도 전과 다르다고 느껴지면 그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가족이 꼭 같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경도인 지장에는 본인보다 자녀가 먼저 눈치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르신 본인은 내가 원래 기억력이 좋은 편은 아니었어.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보기에는 예전보다 반복 질문이 늘고 같은 설명을 몇 번씩 다시 해야 하고 약속 내용을 메모해도 놓치고 집안에서 사소한 실수가 늘어나는 게 보입니다. 이럴 때 무조건 치매부터 겁낼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냥 놓아라고만 정리해 버리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서울대병원은 경도인 지장애에서 기억력 저하가 가장 흔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집중력, 언어 기능, 판단력, 시공간 능력 같은 여러 인지 기능에서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 일상생활은 대체로 유지되더라도 도구적 일상생활, 예를 들면 금전 관리, 약 복용 관리, 복잡한 약속 정리 같은 데서는 불편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아직 밥도 하고 외출도 하고 대화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괜찮은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금 깜빡한다고 해서 곧 치매라는 뜻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변화가 지속되는지 전보다 뚜렷한지 생활 속에서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는지입니다. 여기서 끝부분에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릴 예정이니 지금부터는 어떤 신호가 놓치기 쉬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억력 문제를 떠올리면 무조건 물건 잃어버리는 것부터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경도인 지장에는 꼭 그렇게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를 잘 붙잡아 두지 못하고 대화 도중 핵심을 놓치고 같은 질문을 다시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 자주 가던 길은 괜찮은데 낯선 장소나 복잡한 일정이 끼면 훨씬 더 버거워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은행 업무나 휴대전화 문자 확인, 병원 예약 같은 걸 혼자 잘 하셨는데 요즘은 하나만 끼어도 부쩍 번거로워하고 자녀에게 미루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질병관리청은 경도인 지장애와 치매를 구분할 때 일상생활 기능 보존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즉 아직 기본 생활은 되지만 내가 예전처럼 매끄럽게 작동하지 않는 징후가 객관적 검사에서 확인되는 단계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생활은 되니까 병원 갈 정도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시간을 보내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가족들이 헷갈리는 것이 기분 문제입니다. 경도인 지장애가 있는 분들 중에는 우울감, 불안, 무기력, 짜증이 같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경도인 지장애에서 불쾌감, 무감동, 이자극성 불안 같은 정신행동 증상이 정상 노인보다 더 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괜히 예민해지셨어. 왜 자꾸 의욕이 없으시지? 이렇게만 보지 말고 인지 기능 변화와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놓치는 게 반복 질문입니다. 같은 질문을 또 하신다고 해서 성의가 없거나 남의 말을 안 듣는 게 아닙니다.
머릿속에 저장되는 힘이 예전 같지 않아서 방금 들은 내용이 잘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자녀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하고 짜증을 내면 부모님은 더 위축됩니다. 질병관리청은 가족교육 자료에서 반복 질문이 흔한 증상일 수 있고 억지로 몰아붙이거나 화를 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건 치매 단계 설명에서 더 직접적으로 다뤄지지만 경도인 지장의 시기에도 가족의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꼭 권해드리는 1분 점검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며칠만 적어보시는 겁니다. 부모님이 같은 질문을 하루에 몇 번 하시는지, 약속을 잊는 일이 어느 정도인지, 약을 빼먹는지, 돈 계산이나 은행 업무를 이상하게 어려워하시는지, TV 내용이나 손주 이야기를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짧게 적어 보십시오. 막연하게 요즘 좀 이상한데 라고 느끼는 것과 구체적으로 최근 한 달 사이에 반복 질문이 늘었다 라고 아는 것은 다릅니다. 이 기록은 병원에 가게 되었을 때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경도인 지장에는 모든 사람이 치매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상 노인에 비해 치매로 갈 위험이 더 높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정상 노인의 경우 매년 12% 정도가 치매로 진행하는 반면 경도인 지장에는 매년 약 1015%가 치매로 진행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임상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즉, 지금부터가 가장 현실적으로 관리하고 관찰해야 하는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단어 퍼즐 하나 하고 게임 앱 하나 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은 두뇌를 거의 쓰지 않고 자동적으로 반복되는 단순 게임의 경우 인지기능 저하 예방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오히려 사회활동, 운동보다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인지활동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휴대전화 게임만 계속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과 대화하고 약속을 잡고 몸을 움직이고 읽고 정리하고 기억을 써야 하는 활동들이 함께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걷기 운동을 하면서 이야기 나누기, 간단한 가계부 정리, 신문 기사 읽고 자기 말로 설명하기, 익숙한 요리를 순서대로 해보기, 친구와 만나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라 최근 일도 나누기 같은 것들이 더 현실적인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우울도 그냥 기분 문제로만 보면 안 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치료받지 않은 우울증은 장기적으로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울을 조기에 치료하면 인지 기능 저하를 호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니까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생각될 때 마음 상태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또 실수하십니다. 혹시 기억력이 떨어질까봐, 오히려 사람 만나기를 줄이고 실수할까봐, 밖에 나가는 걸 줄이고 새로운 걸 귀찮아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생활은 더 단순해지고 뇌를 쓰는 기회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시고 조금 느려도 생활을 계속 이어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가족은 위험한 부분, 예를 들면 금전 사기, 약 복용 착오, 가스 불, 운전 같은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봐드려야 합니다. 자녀 세대도 대화법을 아셔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왜 또 잊어버리셨어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부모님은 방어적으로 되기 쉽습니다. 대신 요즘 기억이 조금 불편하신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해 보면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병원 가자는 게 큰 병이라고 겁주려는 게 아니라 지금 상태를 알면 오히려 관리가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습니다. 문제 지적보다 불편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야 하는 기준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억 저하가 수개월 이상 이어지고 반복 질문이 늘고 약속이나 약 복용, 돈 관리, 일정 관리 같은 데서 실수가 반복되고 가족도 전과 다르다고 느끼고 본인도 답답함을 느낀다면 그때는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대병원은 경도인지장애가 객관적 검사로 확인되는 단계라고 설명하고 질병관리청도 정상 경도인지장애 치매가 연속선 위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생활이 완전히 망가진 뒤가 아니라 그 전 단계에서 평가가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더 빨리 보셔야 합니다. 기억력 저하와 함께 동 관리가 크게 흔들리거나 길을 자주 잃거나 가스나 전기 같은 안전 문제가 생기거나 성격 변화가 뚜렷해지거나 우울과 불안이 심해지거나 환청이나 망상처럼 다른 정신 증상이 보이면 그냥 기다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서울대병원은 경도인지장애에서 심한 형태의 망상이나 환청은 흔하지 않으므로 다른 진단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이상한 변화가 보일 때 무조건 노화로 돌리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느 과로 가야 하느냐도 궁금하실 겁니다. 보통은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인지기능평가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선별검사도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도인지장애는 객관적 검사 확인이 핵심이기 때문에 혼자서 나 괜찮은가 보다, 아닌가 보다 판단하기보다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보건복지부도 경도인지장애를 치매 위험성이 높은 단계로 보고 조기 진단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겁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늦게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 이른 단계에서 차분하게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경도인지장애는 치매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생활이 유지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무엇을 도와드려야 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지를 생각할 시간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가족정보에서도 경도인지장애 시기에는 적절한 인지기능 훈련과 신체 활동 유지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부담을 주는 훈련, 야단치는 방식은 오히려 좋지 않다고 안내합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경도인지장애는 치매는 아니지만
그냥 넘겨도 되는 단계는 아니라는 것, 반복 질문, 최근 기억 저하, 일정과 약속 관리 실수, 말이 바로 안 나오는 변화, 기분 변화 같은 신호를 가족이 함께 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운동, 사회활동, 복합적인 인지활동, 우울과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건강 정보를 쉽게 풀어드리기 위한 일반적인 설명이고 개인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계속되고 있고 가족도 느끼고 있고 생활 속 실수가 분명히 늘었다면 그건 한 번쯤 평가를 받아볼 이유가 충분한 신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도인 지장에는 치매와 같은 말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잘 살펴봐야 하는 중요한 단계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깜빡함과 우울 그리고 수면 문제가 어떻게 함께 보일 수 있는지도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